아이들은 아무런 잘못이 없어요. 문제 행동은 환경과 반드시 이유가 있구나. 어떻게 고칠까 이것만 고민하지 마시고 왜 그런 행동을 할 것인가 원인을 알면 문제 행동을 접근하는 것이 더 쉽습니다. 우리 아이 문제 행동이 있는데 어떻게 고칠까요? 그러면 제가 답을 드려요. 저도 몰라요. 저는 모르죠. 왜 모를까요? 그 원인을 모르기 때문에 몰라요. 질문이 틀렸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이런 문제 행동이 있는데 왜 그럴까요? 이걸 물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 눈으로 그 문제 행동을 보셔야 돼요.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이 프로 보시나요? 제목부터 좀 바뀌어야 돼요. 우리 엄마 아빠가 달라졌어요. 아이들은 아무런 잘못이 없어요. 우리 엄마 아빠와 우리 선생님이 달라지면 아이들도 달라져요. 우리 문제 행동의 원인에 대한 여러 가지 규명들이 있어 왔는데 예전에는 우리 혹시 행동수정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죠? 그 행동주의자들의 어떤 그 이론에 따라서 어떤 자극을 주면 반응이 오고 그 반응에 대한 또 후속 반응들에 의해서 이 행동이 증가하기도 하고 감소하기도 한다라고 하는 이론이에요. 아주 간단한 이론입니다. 내가 어떤 행동을 했는데 그 후속 반응이 긍정적이면 그 행동은 늘어날 것이고 내가 어떤 행동을 했는데 그 후속 반응이 부정적이면 그 행동은 줄어들겠죠. 제가 인사를 했는데 칭찬을 받았어요. 그럼 그 인사하는 행동이 늘어나요. 근데 인사를 했는데 따귀를 맞았어요. 그럼 인사하는 행동이 줄어드는 거죠. 이런 아주 간단한 이론을 가지고 만든 게 행동수정 이론입니다. 그래서 바람직한 행동을 계속 늘리려면 그 후속 반응을 긍정적으로 만들어주는 거죠. 보상을 주거나 칭찬을 하거나 뭐 이렇게. 또 잘못된 행동들을 줄이기 위해서는 그 후속 반응을 부정적으로 만드는 거죠. 그래서 나쁜 행동을 해요.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분무기로 박스 쏴요. 아니면 혼을 내거나 아니면 뭐 이득을 뺏거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뭐 후속 반응들을 부정적으로 가져오죠. 우리 엄마들이 아이들 젖을 떼려고 하는 방법 중에 가장 흔하게 하는 방법이 뭐죠? 요도에 뭐 쓴 약을 발라요. 이런 것도 거의 비슷한 방법이죠. 이렇게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행동수정 이론을 가지고 문제 행동에 우리는 접근해 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꾸 문제가 생기더라는 얘기예요. 첫 번째는 그 행동이 일반화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앞에서는 고쳐졌는데 집에 가서 똑같이 행동하거나 상대방이 달라지거나 환경이 달라지면 그 행동이 계속 나오는 거죠. 행동이 일반화가 되지 않고요. 또 행동 수정에서 쓰고 있는 어떤 부정적인 방법들, 부정적인 후속 반응들 이런 것들이 자꾸 교사와 학생의 관계,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부정적으로 만들어요. 맞아보셨으면 아시겠지만 맞는 것도 세져요. 이게 맞는 거에 익숙해지면 또 어떤 경우에는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부정적인 경험을 줬더니 다른 잘못된 행동들이 또 나타난다는 거죠. 결국 그 아이의 삶의 질은 여전히 개선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미국에서 한때는 젠틀 티칭 모임이라는 게 생겨요. 우리는 절대 아이들에게 부정적인 방법을 쓰지 말자라고 하는 모임까지 생겨요. 그러다가 이제 1890년대쯤에 우리 이 문제 행동에 대한 그동안의 어떤 접근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반성 그런 접근들을 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문제 행동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광범위한 사정을 하게 됩니다. 그때 발견한 게 있어요. 문제 행동은 환경과 관련이 있더라.
두 번째는 문제 행동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더라. 우리가 흔히 아이들의 문제 행동만 보고 그것들을 고치려고 하지만 사실은 거기는 모두가 이유가 있더라는 얘기죠. 특별히 장애인들이 보이는 그런 문제 행동들은 의사소통 능력이 부족해서, 사회적 상호작용 능력이 부족해서 그 문제 행동으로 나타나는 경우들이 많아요. 내가 뭔가 갖고 싶은데 그것들을 요구하지 못하니까 과격한 행동으로 표출하거나, 내가 뭔가 피하고 싶은데 그것들 방법을 잘 몰라요. 그래서 다른 내가 알고 있는 또는 익혔던 잘못된 방법으로 요구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원인을 알면 오히려 문제 행동에 접근하는 게 훨씬 더 쉬워지죠. 도벽이 심한 친구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친구는 도벽을 하고 나서 일부러 자꾸 걸려요. 왜? 이 아이는 관심을 받고 싶은 거예요. 혼나는 것도 관심이에요. 그래서 그 아이는 관심을 갖고 싶었던 것이기 때문에 그 원인을 알면 접근하는 방법이 전혀 달라지겠죠. 어떤 아이들은 도벽을 하면 절대 걸리지 않아요. 집에 갔더니 물건이 가득 쌓여 있어요. 이 아이는 또 원인이 달라요. 그래서 원인에 따라서 우리가 접근하는 방법이 달라져야 되지, 우리가 무조건 어떻게 고칠까 이것만 고민하지 마시고 왜 그런 행동을 할 것인가, 그런 관심을 좀 가져주시면 훨씬 더 다른 관점에서 문제 행동을 또 바라보실 수 있을 거예요. 우리 아이 연구소에서는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립니다. 참여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아래의 메일 우리아이 네이버닷컴으로 연락 바랍니다. 우리 아이 연구소.